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최근에 62평 저항 받고, 그쵸. 여기 7월 달부터 하락폭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인데, 뭐 반등을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 8월 달에도 62평 저항, 그리고 지금 9월 말에도 62평 저항, 그리고 나서 한국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하락폭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미증시에 대한 가격 부담까지 함께 적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영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임계점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이 아무리 나쁘고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최근에 중국 시장 반등하는 거 보셨죠?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요 내용인데요.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진짜 엄청나게 좋지 않은 움직임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은 사실상 글로벌 경기하고 그렇게 뭐 동일시대에서 보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여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워낙에 내수 기반에서 조금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부양책이 발생하고자마자 그쵸,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급등했죠.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이 어디까지 나온 거냐? 자, 보세요. 24년 고가를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넘어버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여기 보세요. 단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만큼 정부에서의 무언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그 반대로 정부에서 지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건 뭘까요? 최악의 상황이 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코스피 움직임이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움직임을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를 거래한다면 시장에 대한 움직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장 기준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를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를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여기 8월 달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세가 있었죠. 물론 그 저가를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미증시보다 월등히 낮은 움직임, 그리고 그 전에 그쵸, 여기 작년 거의 한 말 정도부터 해서 1년 동안 올라온 것을 거의 대부분 반납한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미증시 같은 경우엔 이렇지 않죠. 그렇죠. 자, 이거는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중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드렸다시피, 아무리 한국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최악의 그 구간에 갔을 때의 정부 정책이라든가 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시장을 기준해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기준해서 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도주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전체적인 움직임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놔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그쵸, 좋아질 만한 내용들, HBM 관련된 내용들, 엔비디아에 대한 그쵸,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그냥 무상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신뢰관계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업들의 신뢰는 뭔가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본다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기본이라도 했었다면 하이닉스가 그동안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를 따라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그 정치인들이 이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만 해준다면 그래도 지금 하이닉스의 반등이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먼저 보기 위한 조건, 그게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매매를 간결하게 끊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리면, 자, 첫 번째 보면 현대로템입니다. 자, 기준, 그쵸, 기준 타점을 보시면 됩니다. 현대로템 어때요?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그쵸, 1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한다는 점. 자, 반도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DI.
그쵸?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해오고 있죠. 이런 구간을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이해를 하고 매매를 이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매주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강의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에서는 여기 뭐 현대로템이나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쭉 올려서 보시면 뭐 블루엠텍이나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엄청나게 강하죠. 이런 종목군들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가격을 내가 정확하게 봤을 때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락하는 이유에는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 그리고 수요 감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AI 시대가 오는데 메모리 수요가 감소된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비싼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죠. 원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트 대비 이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코스트가 없어졌어요.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능 위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쵸? 비용 대비 효율이 아니라 무조건 성능만 좋으면 오케이다. 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포모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뭐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 뒤에는 뭐가 발생하느냐? 여기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조금 뭐 길어지고 뭐 투자가 지속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다음 교체 주기까지 물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AI에 대한 다음 교체 주기가 이렇게 빠르게 온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쵸? 기존에 있었던 서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물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면 그쵸?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일시적으로 약간 좀 뭐 주춤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외적인 경쟁 상대가 생길 수도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는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악재에 대해서만 그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악재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부각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이 있다. 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 투자 심리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지금으로선 맞습니다. 경제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그게 실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오는 이유. 예를 들어서 구매자 관리 지수나 이런 지표들이 왜 안 좋게 나올까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구매하는 기업 측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못해도 한 10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약간의 주춤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그 뒤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모두 다 희석시키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건 이런 것 때문이고, 최근에 발생된 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뭐 메모리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이런 부분들 싹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근데 이쪽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안 팔아도 된다. 근데 반등했죠. 근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62평 저항 맞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이 전환되는 시점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모두 다 동일한 타점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할 수 있다는 점 와서 배우시면 되고,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에도 그쵸? 소통방에서 제가 입장 방법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겠죠.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 건지, 그 수익을 전환시켜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겠죠. 모멘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라고 해봤자 가격에 대한 하락 요인들,
그리고 뭐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거칠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맞춰서 친미 국가들만 어떻게 조금 이렇게 조금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하이닉스 지금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고 수익 전환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보다 보면 고가 매물도 소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싹 다 가격적으로 눌러서 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지금 매도하는 구간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타점 배워가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SK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거나 다시 돌려보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